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수로 봤을 때 어제 장중 고점 2,998포인트, 700, 3,000포인트에서 한 2포인트 부족한 그 지수대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오늘은 이제 특히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더존 비존, 카카오도 좋았고요. 그 외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이터, 언어, 거대 언어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이쪽이 좀 주춤했었는데요. 그냥 일종의 순환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특히 오늘 이제 또 강세를 보였던 게 게임주들이 오랜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쪽도 순환매로 오늘 강세를 보였다. 그런 쪽도 잠깐 저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그 거래 대금을 보면요. 이제 시장에 이게 힘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래소가 14조 3천억입니다. 어제 17조 9천억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다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14조면 굉장히 거래 대금이 활발한 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998포인트까지 장중에 아주 높이 올랐다가 대량 매물을 받고 좀 밀렸기 때문에 거래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 좀 달리 아침부터 서서히 이렇게 좀 달궈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이 7조니까요. 어제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10조를 넘어가는 거래가 활발한 그런 시장도 아닙니다. 코스닥은 아직 좀 몸이 덜 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거래소 쪽이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보시죠. 우리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4월 9일 날 2284포인트에서 지금 2998포인트까지 어제 찍었죠. 오늘은 297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근 한 70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두 달 만에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는데 최근 시장에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리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 시장 특징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요 며칠은 또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은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요게 지금 2,700 정도 되는 매물대거든요. 근데 2,700 넘어서서 2,800, 2,900, 3,000 요 포인트로 가면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이나 한 5분의 1 정도로 대폭 줄어들죠. 그냥 몸이 가볍다 이런 얘기죠. 매물 저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개인들이 됐든 외국인들이 됐든 조금만 이렇게 들어와 줘도 아주 탄력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분봉 한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아침부터 종가까지 서서히 좀 달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은근히 강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어제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거의 한 3천 가까이 2포인트 부족한 3,000포인트 가까이 갔다가 3,000포인트에서는 조금 매물이 나오겠죠.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매물을 받았는데 어제 종가 무렵에 이렇게 올리다가 기계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렇게 횡보했는데 전체 흐름으로 보면 어쨌든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올리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2,500억 매수 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동안은 또 외국인들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매수 강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한 며칠간만 따지면 4조 가까이 급하게 매수 우회했거든요. 그랬다가 요 며칠은 또 이렇게 사자 팔자가 좀 섞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오늘 3,800억 매도 우회했고요.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개인들이라는 것은 일정한 패턴 없이요. 장이 빠지면 매수세가 강하고요.
또 올라가면 매도가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이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요게 지금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5월 말 기준에 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했죠. 6월 4일 날은 1조 1000억, 6월 5일 날은 1조 가까이, 그 다음 날은 9천억. 그러니까 단숨에 6월 초순에 그냥 3, 4조를 이렇게 매수에 들어왔는데요. 요 며칠 보면 어제 그제는 3천억, 2천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오늘 한 2,500억 매수 우위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 강도는 조금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개인들은 쭉 이렇게 팔다가 1조 3천억, 1조 2천억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 한 3일 전에 5,400억 매수 우위, 어제 4,100억 매수 우위, 또 오늘은 또 3,8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점차 이렇게 매수 쪽에 가담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수하다가 최근에는 간혹 이렇게 팔기도 하는 또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자금 동향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나는지,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좀 후행성이기 때문에요. 장이 꺾이고 나서도 조금 들어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제 관성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늘어날 때는 주가가 빠질 수가 없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계좌 그 주식을 팔고 나면 계좌에서 바로 결제일날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팔고 나도 그 돈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팔아도 또 다시 다른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기 때문에 개인 예탁금 늘어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훨씬 더 활성화 정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탁금이 지금 64조 9천억인데 그래프 보시면 더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50대 초반이었을 때가 3월, 4월 이때인데요. 지금 한 두 달 지났죠. 근데 지금 65조 가까이 됐으니까 근 한 10조 넘게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돈이 한 10조 이상 늘어났다는 거는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개인들 10조는 여기 이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들 한 3, 40조 정도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개인들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그 외에 이제 또 지표를 몇 개를 이렇게 보면요. 신용융자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죠. 지금 19조 2천억인데요. 2020년에 그때 이제 3,300포인트 넘었을 때 그때 신용융자 금액이 한 19조 정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보면은 142조인데 펀드도 이렇게 보시면 4월달 대비했을 때 이때가 한 120조였는데 지금 140조 넘어섰으니까 한 20조 늘어났죠.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ETF 쪽에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MMF 같은 경우도 지금 227조인데 연초에는 17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에 50조 넘게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 있다. 자금 사정이 굉장히 좋다.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이 돈들은 그날 바로 이렇게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주변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다우가 마이너스 0.7, 고개를 살짝 숙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마찬가지,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고개를 살짝 숙인 약간 마이너스가 난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이 오늘 일본 시장은 플러스 0.9%,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죠. 대만이 플러스 0.65% 비슷합니다. 독일 어제 마이너스 1.1%. 독일은 이렇게 고개를 좀 숙였어요. 21선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차별화되면서 독일 시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그래프가 살짝 요새는 조정을 받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중국 플러스 0.04,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3,
항생 홍콩 지수는 항상 유럽 시장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프가 비슷하죠. 네, 다음은 해외 주요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오늘 시간 외에서는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은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난 건 아니지만 0.2% 이 정도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양봉이 난 걸로 봐서 점차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23% 플러스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죠. 애플 고개를 약간 숙였죠. 좀 한계를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61선을 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오늘 시간에서 0.38%이긴 한데요. 그래프 모양이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엔비디아 보시죠. 플러스 0.12%입니다. 오늘 시간에 의해서. 엔비디아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 상승률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방금 이제 해외 시장 보셨지만 최근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3,000포인트 정도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1, 2년 전에 2023년 일본 시장이 급등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죠? 그때 외국인 자금들이 대거 이렇게 일본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규모가요. 한 1년 동안에 한 우리 돈으로 60조 정도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한 최근 며칠간만 따지면 한 4조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2023년, 24년에 근 한 3, 40조가 빠져나갔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법 개정한다고 그랬다가 계속해서 한 3번 정도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서 실망매들이 나오면서 대거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을 했는데요. 최근에 요 며칠만 이렇게 한 달만 따졌을 때는 한 4, 5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요. 이때가 2023년 초에 한 2만 초반이었습니다. 2만 포인트 초반. 근데 1년 후에 이때 2024년 이때 초반에 보면 4만 2천 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른 봐도 한 2배 올랐던 거죠.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시장은 못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도 거의 이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때인데요. 일본 시장이 그때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어쨌든 주주 친화 정책을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또는 자사주 매입 한도 확대라든가 배당 같은 것도 많이 확대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 60조가량 1년 동안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때 첨단 산업 이쪽 그 정부에서 정책 지원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기술주죠. AI 관련. 사쿠라 인터넷이라는 종목은 한 1500% 올랐다고 그래요. 15배 올랐다는 얘기죠.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그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았다. 오늘 이제 우리 AI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것도 아마 이런 그 영향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융보험 쪽도 한 60% 이상 올랐다고 그러고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올랐다고 그럽니다. 방위산업은 이제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일본은 그때 2023년도에 강세장에서 방위산업도 한 2배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미쓰비시라든가 미쓰이 이런 것들은 저 PBR 주다 그래서 해외 자금들이 이쪽을 굉장히 선호를 했고 그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지주사들 많이 올라가는 것하고도 같이 이렇게 비견해서 볼만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깊게 알 수는 없지만 일본 시장 그래프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 지금 올라가는 거는 과거 일본에 비했을 때 자금 면으로 보나 그래프 상승률로 보나 아직 우리는 좀 미미하다 이런 얘기죠. 700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 넘어 또 훨씬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테마는요. AI 관련주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네이버가 17%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6.5% 올랐고요. 카카오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덜 오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자주 매일 말씀드리는 더존 비전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2% 올라줬기 때문에
이제 가지신 분들 어느 정도 좀 기분 전환이 됐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브 컴퍼니, 플리터,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것들이 전부 한 10% 안팎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 짐작하시겠지만은 네이버 그 하정우 그 아마 그쪽 그 임원이겠죠. 이번에 이제 그 미래 정책 수석인가 이쪽으로 청와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AI 쪽에 상당히 이 기대감들이 표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알체라가 네이버 이제 손자 회사다 그래서 12% 그러니까 상한가 치고 또 오르고 3일 동안 큰 한 60% 넘게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알체라인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래프 한번 보시죠.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횡보한 게 1년, 2년, 3년째 이렇게 오늘 이렇게 조금 양봉이 나긴 있습니다. 근데 가격으로 봤을 때요. 오늘 많이 오르기는 있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부터가 시작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양봉이 아주 길쭉하게 나면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네이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성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이나 이런 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렇게 거의 죽어 있는 주식이었는데 오늘 전체 그 AI 관련주들과 함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앞을 끌어줬습니다. 카카오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이버하고 비슷하죠.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뚫고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거래량이 밑에서 이렇게 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누군가는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매수 우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 주체는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입니다. 워낙 싸니까요. 아마 개인들은 거의 다 털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카카오가 먼저 올랐고요. 네이버가 지금 좀 뒤따라서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더전 비주원.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많이 말씀드린 것에 비했을 때 주가가 재미가 없었죠. 그동안에 700포인트 오르는 동안에도 또 그 전체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루에 12% 올라주면서 이제 제 몫을 조금 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거래량이 한 140만 주 됐어요. 평소에 한 2, 30만 주 거래되던 게 140만 주 됐다는 얘기는 요거를 좀 좋게 봐야 되겠죠. 팔고 싶은 사람들을 다 팔게 하고 15% 올라갔기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들 팔았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사주면서 오늘 또 종가에 상당히 강하게 올리면서 끝내줬습니다. 주봉이거든요. 요 그래프가.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좀 재미는 없었지만 추세를 이렇게 이어보면요. 저점은 점차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전체 시장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특히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바닥에서 쌍봉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서 쌍바닥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신호를 보여주는 거래도 이렇게 분출을 하고 있고요. 더전 비지원이 AI 대장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요 앞에 고점이 92,000원인데 지금 71,000원이죠. 그러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요. 대장주 네이버 그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앞에 고점 넘겼습니다. 그러죠? 요때 고점을 이번에 이렇게 넘겼고요. 카카오도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힘있게 이렇게 뻗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더전 비전도 실적면이나 여러 가지 성장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혀 뒤떨어질 종목이 아닌데요. 앞에 고점을 한참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 더전 비전을 저는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네이버 손자회사라고 그래서 알체라, 얼굴인식 실적은 형편없습니다. 근데 지금 3일 동안 근 한 60% 올라줬어요. 오늘 또 저 위에까지 갔다가 매물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요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좀 이익 실현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긴 꼬리가 났다는 것은 또 그만큼 이익 실현하는 매물이 많았다. 제가 보기에는 요 오늘 고점을 벗어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일이라도 조금 플러스가 나면 안 파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익 실현하셨다가 조금 추이를 보다가 들어가도 된다. 지금 실적은 아직까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재료 때문이죠. 네이버 관련 이런 어떤 우리가 모르는 또 호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이익 실현하자. 그 외에 이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것도 AI 관련주죠. 여기 더존 비전 아니 카카오가 여기 지분이요. 한 7%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대 주주입니다. 알체라도 네이버가 지분이 한 7%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이브 컴퍼니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니까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건 아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앞에 고점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대장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아주 힘있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AI 관련, 데이터 관련 이런 쪽이기 때문에요. 같이 좀 주목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플리터, 다들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좋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그래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AI 관련주죠. 데이터 관련주들.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금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셀바스 AI,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다들 그래프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대장주 더존 비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앞에 고점을 아직 넘기지 못했고 오늘 처음으로 좀 이렇게 화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상승 여력이 조금 다른 종목보다 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급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조금 긴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매물 집중되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까지냐고 그러면요. 9만 원 근처까지는 근처까지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소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큰 폭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다. 실적 면에서 금년에 굉장히 좋다.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금년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비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오늘 뭐 10% 넘게 오르기는 했지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두드러진 종목이요. 게임주들입니다. 게임주들 제가 말씀드린 지 상당히 오래되는데요. 바닥에서 이렇게 서서히 좀 올라오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가 2017년에 사드 배치가 되면서 그 후로 지금 우리가 게임주가 아주 가장 피해가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22년 이때 이제 이후에는 최소한 18개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그럽니다. 점차 조금씩 풀렸다 이런 얘기죠. 그랬다가 이제 2025년 금년에는 이제 해제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친중 노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도 그에 화답을 해서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관련 그동안에 고생했던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주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런 쪽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오늘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게임주 이제 중국 관련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종목이 NC소프트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좀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기분이죠. 예전 고점은 아직 멀어 보이지만요.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NC소프트 있고 또 넷마블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진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넷마블도 그래프 보시면 NC소프트보다 더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래가 그렇게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예전 가격을 좀 회복한 수준입니다. 그러죠. 그는 한 1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면서 시장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가 관계가 급속히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 조금 혜택을 입지 않겠나. 물론 이제 게임주뿐만 아니고 한류 전체 관련주들이 그런 영향하에 있을 텐데요.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게 게임주들이죠. 그래서 게임주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침 대비 이렇게 종가가 많이 올랐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골고루 뭐 24만 주, 카카오 게임즈 24만 주, 크래프톤 12만 주, 넥슨 게임즈 17만 주, 다른 것들도 대충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수 우위했는데요. 게임즈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종목 주도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파마 리서치 이제는 좀 팔아줘야 된다 올라갈 때마다 좀 이렇게 매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마 프로스가 났기 때문에 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예전 가격 생각하면요 또 못 팔게 되거든요. 예전 가격은 잊어버리시고 이익이 많이 났다고 그러면 이익을 좀 챙기고 나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이제 손해가 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익이 난 데서 이렇게 빠진다고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 급등한 종목들은 그 조정도 굉장히 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파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또 꼭지에서 마지못해 이렇게 늦게 들어가서 몰리신 분이라고 그러면 일단 털고 나오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 맥쿼리가 이제 그 지주사하고 신규 상장 기업하고 7대3 비율로 이제 주식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거꾸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 요 신규 상장 종목이 오히려 가치가 더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목표가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정정한다 그랬는데 오늘 43만 원이니까 거의 뭐 50만 원에서 절반 한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세가 꺾이면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깝다 생각 마시고 이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장중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MSCI 이제 선진시장 여기 이제 편입된다. 그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다가 실망스럽게 이제 계속 안 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SCI 지금 우리가 가입 그 조건이 한 90% 이상은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0%라고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 후보군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선진시장 들어가기 전에요. 한 1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심사가 끝나기까지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환시장 개방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24시간 항상 이렇게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어 공시가 아직은 우리가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영어 공시 의무화 제도도 우리가 또 정비를 해야 된다. 또 이제 공매도 같은 거는 이미 다시 복귀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걸림돌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세한 것에서 준비하는 데 한 1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 MSCI 이게 이제 확정만 된다고 그러면 주가는 그 전에 많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MSCI 선진 그 지수에 편입이 됐을 경우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예측은 그 기관마다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한 56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될 것이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죠? 한 7조 정도 되나요? 70조인가요? 7조죠.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 돈으로 한 14조에서 61조 정도. 61조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진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 해외 자금들이 상당히 크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 이 타당성 조사 이제 해서 한 1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통과가 되더라도 한 1년 후나 있을 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제가 그 아까 해외 시장 얘기하면서 일본 예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안 보신 분은 그 일본 쪽 그 방송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딱 2배 올랐어요. 2023년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해외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근 한 60조가 1년 만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최근 한 달간 한 4, 5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일본 시장이 한 60조가량 들어오면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장 이번에 상승 여력도 우리만 잘하면 상당히 클 수도 있다. 상법 개정도 하고 또 MSCI 기준에 맞춰서 우리 증권 시장을 좀 이렇게 좀 또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지면서 1년 후에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대단히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3천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3천 앞두고는 조금 진통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매물이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장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